이 수업은 2차 함수, 수학상의 2차 함수 되겠습니다. 제 교재로는 수학상 두 번째 책이 되겠고요. 2차 함수에서 필요한 부분 같이 진도를 나가려고 합니다. 2차 함수 전체를 다룰 수는 없겠고요. 앞에 부분 정도, 반 정도를 다룰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복습을 하실 친구들이랑 그리고 새롭게 2차 함수가 뭔가 하고 궁금한 친구들을 위한 강의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수업 자체는 기본적으로 중학교 때 배웠던 이차 함수의 배경 지식을 알고 있다 라고 전제하고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대칭 축을 찾는 것이라든지 표준형과 일반형, 아래 볼록, 위로 볼록, 그 다음에 평행 이동, 이 정도는 여러분 알고 계실 거라고 판단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원래 이 단원의 이름은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과의 관계 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차 방정식을 배운 다음에 배우는 부분으로서 2차 방정식과의 연관성 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2차 함수이지만 2차 방정식에서 나오는 근, 해에 대한 얘기를 더 많이 할 것 같다. 이렇게 예측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을 해보죠. 자, 오랜만에 하네요. 자, 앞서 말씀드리지만 이 다음 수업은 아마 도형이동 파트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학년들이 듣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고등학교 1학년 2학기를 시작하는 학생들이 시작하는 단원이 도형이동일 확률이 높죠. 그래서 도형이동 파트를 할 예정이니까 지켜보시는 분들은 거기까지 시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2차 함수의 이제로 먼저 시작을 하죠. 자, 그래프의 교점과 방정식의 해다. 이게 무슨 소리지? 그래프의 교점이 나오는데 갑자기 왜 방정식 얘기가 나올까? 천천히 같이 한번 따라가 보시죠. 자,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를 우리 2차 함수 fx라고 설정을 할게요. 자, 제가 뭐라 그랬죠? 일단 2차 함수니까 최고차항의 개수는 0이면 안 되겠죠. 당연히 b와 c는 이제 실수입니다. 우리가 복소수까지 범위를 확장해서 수체계를 공부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표현들, 실수라는 표현들까지도 정확히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a가 0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2차 함수다. 누가 fx가 2차 함수라고 먼저 설정을 드리겠습니다. 2차 함수 fx에 대한 얘기를 해보죠. 자, 2차 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예정인데요. 자, 2차 함수 y는 fx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웠던 1차 함수 그 형태가 뭐였죠? 그래프에서 직선의 형태였죠? 그래서 어떤 직선 함수를 갖고 올게요. 자, 직선 함수가 있습니다. 그 직선 함수는 y는 lx다 라고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자, 얘네 두 그래프를 한번 생각해보자 얘기할게요. 자, 그래프를 떠올려보자. 그를 생각해보자. 무슨 얘기일까? 이차 함수랑 왜 갑자기 직선을 갖고 와서 그래프를 생각해보자 하는 것일까? 천천히 한번 같이 보시죠. 이차 함수를 가볍게 이렇게 아래로 블록한 형태로 그릴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어떤 직선 함수 하나를 두 개의 교점을 갖게끔 그려보겠습니다. 이 친구는 fx가 되겠죠. 그럼 말씀드렸다시피 교점을 가지니까 우리 이렇게 두 개의 교점을 갖고 있다.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펜이 내가 쓰던 게 많이 사라졌네? 이렇게 되죠. 오케이. 자, 어쨌든 두 교점이 있고 두 교점에 x좌표랑 y좌표 있을 것인데 우리 먼저 교점의 x좌표만 얘기를 해볼게요. 선생님 지금 x축 안 그린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일단 x좌표를 x는 여기를 알파, 그다음 여기 x는 베타. 두 교점이 있는데 두 교점의 x좌표를 각각 알파, 베타라고 설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무슨 얘기 할 수 있냐면 자, x는 알파에서 x가 알파일 때 x가 알파에서 여러분들은 fx의 그래프와 lx의 그래프가 교점을 갖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럼 그 교점에 x좌표랑 y좌표가 둘 다 똑같겠죠. 당연히 교점이니까. 그죠? 그러면 x좌표는 뭘로 똑같죠? 알파로 똑같죠. 그럼 모두 똑같아야 돼? y좌표도 똑같아야겠지. 근데 그 y좌표를 어떻게 표현해? fx 입장에서는 그 y좌표를 f알파라고 표현을 하죠. 그죠? 그 다음에 LX 입장에서도 그게 교점이고 그 교점의 Y좌표는 L알파라고 표현하죠. 우리 Y좌표는 함수값이라고 중학교 때 배워왔습니다. 어쨌든 교점이므로 X좌표가 같아 Y좌표도 같아야 될 거야. 당연히 이렇게 얘기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X가 베타에서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당연히 F 베타랑 누구랑 똑같을까요? L 베타가 똑같을 거야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이게 살짝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여기 이 교점이 어떻게 표현되나를 생각을 해보시면 얘를
알파, F 알파를 할 수 있죠. 이건 누구 입장이죠? fx 입장에서 fx가 이 교점을 지나가고 이 교점이 fx 위에 있으니까 알파, F 알파를 할 수 있고 또 어떻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이 교점은 알파, L 알파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왜? 이 교점이 어디 위에도 있어? 직선 위에도 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 교점이 원래 같은 점이라면 얘네들이 같아야겠지. 알파는 이미 같으니까 F 알파랑 L 알파가 같다고 표현하면 되겠죠. 베타도 마찬가지로 설명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자, 이제 한번 좀 더 나아가보죠. 세 번째. 그럼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F 알파랑 L 알파랑 똑같고 F 베타랑 L 베타랑 똑같아? 그치? 그러면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해 드릴게요. 그럼 여러분들 이항하는 거 절대 어려운 게 아니죠. 는 0 아니겠어요? 서로 같으니까 빼서 당연히 0이죠, 여러분들. F 베타 마이너스 L 베타가 얼마일까요? 0. 여기까지 진행한 건 전혀 문제가 없을 거야. 그치?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게 등장해. fx 뭐지? 2차식인데? lx 1차식인데? 2차식에서 1차식을 빼? 여전히 2차식이지. 2차항이 계속 살아있을 거니까. 근데 는 0을 붙였어. 뭐야? 이거 2차 방정식이네? 그치? 이거 뭐 한 거지? fx랑 lx를 연립했네. 둘이 같다라고 놨으니까 넘겨줬으니까 어쨌든 연립한 방정식이죠. 아, 이것도 방정식이긴 한데 fx 빼기 lx는 0이라는 어떤 방정식이죠? 이 두 그래프에 해당되는 방정식을 연립한이죠. 연립한 방정식. 선생님 갑자기 이런 거 왜 쓰세요? 세 번째 일단 한번 써볼게요. fx랑 lx를 연립했어요. 같다라고 놓고 여러분들 그 소거법 아시죠? y가 똑같으니까 같다라고 놓고 연립한 이 방정식이 있을 거야. 그치? 그런데 이 연립한 방정식의 무슨 얘기하고 싶냐면 얘의 해가 뭘 알 수 있죠? 이게 알파와 베타인 것 같은데? 그치? 그 x라는 해가 알파랑 베타인 것 같은데? 왜지? 왜 얘가 해가 되지? 이러면 제가 해가 뭐라 그랬죠? 방정식 해가 뭐라고 얘기 드렸지? 저랑 같이 따라오신 분들은 해는 대입해서 뭐가 성립해? 등식이 성립하게 하는 값이죠? 그죠? 공부하셨어 분명히 그지? 대입해서 등식이 성립해? 실제로 대입해보자고. 알파를 대입해보세요. F 알파 빼기 L 알파 얼마야? 0이지. 그 다음에 F 베타 빼기 L 베타는 얼마야? 0이지. 뭐야? 등식이 다 성립하잖아. 그게 무슨 뜻이야? X 이꼴 알파랑 X 이꼴 베타 라는 값이 위에 써놓은 3번에 fx 마이너스 lx는 0이라는 이 연립한 방정식의 뭐가 된 거야? 해가 됐다 이거지. 얘네 둘이 우리가 찾으려고 노력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알파, 베타를 뭘로 갖는다? 해를 갖는다. 대입하면 0이 되니까. 그치? 그렇구나.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연립한 방정식의 해가 되는 건 알겠어. 근데 얘네들 원래 누구 거였지? 이거 원래 뭐였지? 이거 원래 뭐였어? 두 그래프에 뭐였어요? 두 그래프에 교점이었잖아, 교점. 근데 그 교점에서 무슨 좌표? X좌표였잖아. 그렇구나. 뭔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아리까지 하지만 두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들은 다시 두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들은 그 그래프들의 방정식이 각각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 방정식들 연립한 방정식에 뭐가 된다? 해가 된다. 여기까지 아마 진행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X는 꼴 알파, 베타임을 알 수 있다. 여기까지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정리드리면 자, 두 그래프의 교점 그 중에서도 X 교점의 X좌표는 두 그래프 각각 방정식이 있을 거야. 그치? 그 연립한 걔네들을 연립한 방정식에 뭐가 된다? 해가 된다. 근데 제가 여기다 좀 사족을 붙일게요. 그냥 해가 아니라 실수인 해가 된다. 가우스 아니고요. 자, 실수인 해가 된다. 근데 이걸 우리 뭐라 그러지? 실근. 왜일까? 사실 간단해요. 여러분들 좌표축에 i, 2i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3i 마이너스 4 복소수 허수가 들어간 경우 본 적 있어? 여러분 배우지 않은 복소 평면인데 그걸 우리가 다루지 않잖아.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다루는 과정에서는 좌표축에 있는 모든 값들은 뭐예요? 다 실수잖아요. 그쵸? 그러면 두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라고 할진데 그 x좌표들은 어쨌든 좌표평면에 있던 값들이니까 뭐겠어요? 실수겠죠. 그것을 우리가 근이라 얘기했으니까 당연히 실근이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실근이에요? 왜 좌표축의 값들은
좌표값들은 다 보니까 모두 실수니까 그 좌표의 값을 근으로 한다면 당연히 실근이 되겠죠. 오케이, 여기까지 정리, 마지막 정리 드리면 두 그래프의 교점의 무슨 좌표는 x좌표는 연립한 방정식의 실근이 된다. 여기까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더 나가면 여러분들, 자 여기 아까 살짝 지나가시 말씀드렸지만 fx 몇 차식이었죠? 2차식이고 빼봤자 lx는 1차식이야. 그러면 fx-lx 전체는 몇 차식이에요? 2차식이고 는 0이라 했으니까 얘는 몇 차 방정식이에요? 2차 방정식이니까 근이 몇 개예요? 2개죠. 그냥 근. 그죠? 실근의 개수가 아니라 근이 일단 2개죠. 이해됐어요? 그죠? 근이 2개인데 우리가 근으로 알 수 있는 교점좌표 x가 몇 개씩 나왔어요? 2개 나왔으니까 얘네들이 전체 근 다 얘기한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알파 베타가 그냥 전부 다야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예제를 한번 가보시죠. 자, 예제. 자, y는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7. 자, 이런 그래프, 이차함수 그래프가 있고, 자, 얘 그래프와 여러분들이 막 보고 계시는 분이 교재가 있다면 아마 그냥 썼을 것 같은데 어쨌든 교재가 없으신 분도 있을 것 같으니까 일단 한번 다 쓰겠습니다. 직선 y는 2x 플러스 k가, 자 이렇게 2차 함수의 그래프랑 직선 함수 즉 1차 함수의 그래프가 주어져 있어요. 여기 있는 이 두 그래프가 교점 몇 개를 갖냐면 2개를 가져요. 하나는 A, B를 갖는다. 이렇게 두 교점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설정을 하고 할게요. 그런데 점 B의 X좌표가 Y좌표 얘기 안 했어. 그냥 점 B가 있는데 그 점 B X좌표가 8이라고 하자. 이때 이제 여러분들한테 점 A의 X좌표뿐만 아니라 그냥 A의 좌표, X좌표랑 Y좌표 모두가 무엇일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쵸? 나한테 B의 좌표는 뭐 X좌표 하나만 알려줘 놓고 A좌표는 X좌표도 구하고 뿐만 아니라 Y좌표도 구하래. 이게 무슨 뜻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일단 그림을 꼭 그릴 필요는 없지만 일단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 살짝 그리면 아래를 볼록한 이차함수랑 기울기 양수인 두 점에서 만나다 그랬으니까 A, B 이 정도로 표시를 할게요. 그쵸? 하나가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7, 그 다음에 2x 플러스 k라는 직선이 교점 A, B 두 개를 가져요. 그죠? 자, 그런데 x좌표가 얼마래? 8이라잖아. 그치? 그럼 B의 좌표는 아직 여러분들이 몰라요. 물음표로 갈까요? 근데 내가 뭐 또 물어봤지? B의 Y좌표도 물어봤어. Y좌표도 물어봤다. 이렇게 두 가지 물어봤으니까 각각 하나씩 챙겨보죠. 일단 제가 집중할 게 뭘까요, 여러분들? 위에서 두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는 연립한 방정식의 실근이 된다 라고 얘기 드렸으니까 우리는 교점의 X좌표에 먼저 접근을 하는 거지. A의 X좌표가 8이었고 B의 X좌표는 모르니까 이게 물음표라고 둔 거겠죠. 그죠? 자, 일단 이 8과 이 물음표가 뭐야? 연립한 방정식의 실근이 될 거야 라까지 예측이 되시는 겁니다. 그죠? 그럼 우리 진짜 연립하러 가볼게. 누구랑 누구 연립해야 돼요?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7 2x 플러스 k. 선생님 y는 어디 갔어요? 둘이 같다고 놓고 연립할 거잖아. 그냥 이렇게만 써줬어요. 어차피 y는 같다고 놓고 연립할 거니까. 그래서 얘네 둘을 연립하겠다 하고 살짝 써놓은 것이고, 그럼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7은 2x 플러스 k 이렇게 같다고 놓고 연립을 했죠. 그러면 이미 우리의 목표치를 달성한 거예요. 뭐냐면 이렇게 연립하는 순간 이 연립한 2차 방정식이죠. 여러분들 다 옮기면 는 0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 연립한 2차 방정식의 해가 뭐가 되는 거야? 특히 실근인 해가 뭐가 되는 거야? 우리가 밝혀낸 8과 어떤 물음표 이렇게 된 거지. 이 물음표는 bx 좌표겠고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좀 더 알기 쉽게 이 항을 전부 시켜주죠.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7 마이너스 k는 0이야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여러분들. 그쵸? 똑같은 걸 이제 이항만 시킨 겁니다. 어쨌든 최고차항 계수가 1인 2차 방정식 하나 나왔는데 얘의 실근이 뭐랑 뭐 나온 거죠? 8이랑 어떤 물음표가 된다라고 이미 알게 된 것이겠죠. 되셨죠? 여러분들 사실 모두 다 실수 개수일 때 K가 실수라는 전제를 하고 모두가 실수 개수일 때는 사실 이제 한쪽이 실근이면 다른 쪽 무조건 실근일 수밖에 없죠. 왜냐면 여러분 배웠다시피 한쪽이 허근이면 반드시 켤레인 허근, 양쪽 다 허근이 나와야 되잖아.
흑은 하나 실근 하나 나오는 경우는 없었죠 2차 방정식에서. 그러니까 사실 8이라고 하는 순간 얘는 무조건 실근이고 물음표는 무조건 실수일 수밖에 없지. 게다가 이제 좌표 측에서 표현했으니까 당연히 실수겠고, 이제 그림을 안 그렸을 때도 얘기하기로 했으니까 어쨌든 8과 이 물음표가 x제곱 마이너스 7x 더하기 7 마이너스 k는 0이란 2차 방정식이 뭐가 되는 거예요? 실근이 되니까 우리는 앞서 배웠던 2차 방정식 얘기를 한 번 더 하게 되는 겁니다. 그 2차 방정식에서 우리가 근과 그 다음에 개수의 비율을 통해서 두 근의 합과 곱을 얘기한 적이 있어요. 뭐 근과 개수의 법칙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는데, 어쨌든 여기서 우리가 두 근의 합을 얘기할 수 있죠. 자, 두 근의 합, 그 다음 곱을 얘기하겠습니다. 자, 합은요, 마이너스 a분의 b 알고 계시죠? 그래서 2차항의 개수분의 1차항의 개수에 마이너스 붙인 거니까 7이라고 얘기 드릴 수가 있고, 곱은 이제 7 빼기 k다. 곱은 아직까지 부정확하다. 왜? k를 확정할 순 없었으니까. 그러면 확정된 이제 합을 가지고 얘기를 드리겠지. 그래, 두 실근의 합이야. 너는 하나는 8이었죠. 그 다음에 나머지 물음표를 더하면 7이 된다 라는 사실을 아실 수가 있겠지. 따라서 우리의 물음표가 얼마였어요, 선생님? 마이너스 1이었다 라고 알게 되는 거지. 그래서 너는 마이너스 1이구나 얘기 드릴 수. 이제 제가 좌표축을 잘못 표시했네요. 지금 B의 좌표를 8이라고 얘기했는데 여기다 왜 이렇게 썼을까? 잘못 썼죠. 의아했겠네. 미안. B의 좌표가 8이니까 이렇게 쓰고 A 좌표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여기 물음표라 놓고 완전 잘못했다, 그지? 그래서 여기는 8이죠. 그냥 8이고 A 좌표를 지금 우리가 물음표 컴마 몰라요 이렇게 된 상황이죠. 여기 느낌표로 할게. 실수해버렸어. 물음표 컴마 A 좌표가 물음표 컴마 느낌표 이런 식으로 하겠지. 얘가 그죠? A 좌표를 모르는 건데 의욕이 앞섰어. 어쨌든 A 좌표의 물음표가 사실 우리가 뭘로 알아낸 거죠? 결국 얘가 마이너스 1이구나 이렇게 알아낸 겁니다. 되셨죠? 됐죠? 그러니까 A 좌표의 X 좌표, A 교점 A의 X 좌표가 마이너스 1인 건 알았다. 그쵸? 사실 여기까지 끝내면 되긴 하는데, 뭐까지 물어봤죠? A 좌표의 이제 Y 좌표도 알고 싶다. A점의 Y 좌표도 알고 싶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하면 돼요? 이 A점을 어떻게 구하겠어요, 여러분들? X 좌표 이미 마이너스 1이잖아. 그치? 그러면 Y 좌표는 함수값이라고 알고 계시고, 그럼 이 마이너스를 우리 여기 있는 이 직선 함수에 대입할 거냐? 아니면 여기 2차 함수에 대입할 거냐, 그것만 남은 거잖아, 그지? 그런데 여러분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지금 이 직선 함수는 k가 결정이 안 됐으니까 불편하죠. 그럼 어디다 대입해야겠어? 우리는 당연히 2차 함수를 지나가는 교점이다 라고 생각하셔갖고 2차 함수에 대입해야겠지. 그래서 y에 마이너스를 대입할 때 이 y가 누구 거예요? 이게 2차 함수의 y다 이렇게. 물론 k가 주어져 있다면 직선을 구하는 게 더 일반적이겠지만 어쨌든 구하시면 여기다 대입하는 거죠 지금. 그래서 1의 마이너스 1의 제곱 1 더하기 5 더하기 7 이렇게 하셔가지고 넌 13이 되겠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되셨죠? 하는 김에 b도 구해볼까요? 너는 8을 대입하죠. 이번에도 이제 직선이 아니라 2차 함수에 대입해야겠지 여기다가. 그래서 얘는 b는 8, y의 8이 될 것이고, 좌표는 8 대입하면 64 마이너스 40 더하기 7 이렇게 되니까 31일까요? 71, 30이니까. 그래서 너는 8, 31이야 이렇게 얘기해 드릴 수가 있겠죠. 어쨌든 우리 A 좌표가 답이었으니까 마이너스 1, 13이야 이렇게 대답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방금 아셨다시피 두 교점의 X좌표는 뭘 의미했죠? 연립한 방정식의 해가 된다라는 실근이 되겠다. 여기까지 이해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내용 넘어가 보죠. 자, 아직도 2제로긴 하고요, 여러분들. 자, 2차 함수. 자, 2차 함수 fx와 우리 얘기했던 거 또 갖고 올게요. 그 다음에 직선함수 또는 1차 함수 lx에 대해서 얘기해볼게. 2차 함수 fx와 직선함수 lx의 이런 두 그래프에서 교점을 얘기할게요. 한 번 더. 아까 했던 거잖아요. 그게 아니고 이번에 교점의 x좌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교점의 수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 좀만 더 공부하시면 이제 좀 반박이 가능하시겠지만, 일단 지금은요 여러분들 교점의 x좌표가 2개면 교점의 개수도 2개예요. 교점의 x좌표가 1개면 교점의 개수도 1개고, 교점이 빵개면 교점의 x좌표가 빵개면 교점의 숫자도 0개다 이렇게 가져가시는 게 맞을 거예요. 왜냐면 지금은 여러분들 두 그래프가 교점을 가지면 교점 하나당 그 다음에
교점의 x좌표도 하나 이렇게 가져가실 거예요. 지금 2차 함수랑 직선함수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교점 하나당 x좌표는 하나다 이렇게 먼저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곧 교점의 수가 곧 x좌표의 수랑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2차 함수 fx랑 직선함수 lx의 교점의 수는 뭐랑 똑같냐면, 아까 교점의 x좌표가 뭐라 했죠? 연립한 방정식의 실근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교점의 개수가 뭘 의미한 걸까요? 결국 그 연립한 어쩌고 방정식의 뭐가 되는 거죠? 실근의 수가 되는 거지. 교점의 x좌표가 실근이라며. 그러면 교점이 두 개면 실근도 두 개지. 교점의 x좌표가 한 개면 실근도 한 개겠지. 그래서 그냥 바로 실근의 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근데 교점이 두 개인데 x좌표 하나일 수 있죠? 물론 있습니다. 자, 그럴 땐 여러분 이제 함수라고 얘기를 안 하죠, 사실. 이런 식으로 교점이 두 개인데 x좌표 하나에다 한 개일 수는 있죠. 이런 거 이제 x는 k꼴, 이래서 여러분 직선의 방정식에서 y축의 평행 또는 x축의 수직한 직선의 형태일 때는 이렇게 성립할 수도 있는데, 사실 이런 얘기는 여러분들랑 같이 안 할 거고요. 이런 함수는 여러분 y는 mx 플러스 n꼴로 표현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연립할 때도 불편할 것이고, 일단 이거는 지금 차치하고 얘기를 드릴게요. 자, 어쨌든 LX의 교점의 수는 곧 뭐가 된다? 두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는 연립한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근의 개수가 된다. x좌표가 실근이니까 x좌표의 개수, 즉 교점의 개수가 실근의 수가 되는 게 당연하죠. 그래서 일단은 fx 이차함수 하나 그려주고요. 평행한 세 직선을 그려볼게요. 자, 얘를 L1x 평행한 세 직선, 그 다음 평행합금 L2x, 그 다음에 붕 떠가지고 L3x. 그림을 이렇게 그려서 그렇지 평행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친구는 교점 한 개, 접점을 갖고요. 근데 교점이 없고, 맨 위에 있는 친구는 교점이 두 개인 상태다. 여기까지 표현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교점 몇 개죠? 첫 번째 교점 두 개죠, 여러분들. 그래? 그래, x좌표도 두 개겠네. 그래? 그럼 뭐가 두 개야? 실근이 두 개다. 연립한 방정식에 실근이 두 개일 수밖에 없다. fx랑 l1x 연립했을 때. 자, 얘 교점 한 개. 그 다음에 실근 한 개, 두 개, 약칭 이게 중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중복해서 두 개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바로 중근이 얘기할게요. 중근을 갖는다. 갖는다 이렇게 좀 논란이 있으니까. 중복해서 두 개 갖는 거죠, 사실. 한 개라고 봐도 되고, 사실. 그죠? 교점 한 개. 그 다음에 교점이 없어. 한 개. 그럼 얘는 뭐야? 실근을 안 갖는다. 실근 연계가 되는 거죠. 이게 되셨죠? 됐죠? 저 교점이 한 개야, 실근이 중복으로 한 개야. 그래서 중근을 갖는다. 교점이 두 개야, 실근이 두 개야. 그 다음에 교점이 빵 개야, 실근이 빵 개야.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겠죠. 그러면 연립한 방정식에 우리 뭐 얘기할 수 있죠? 우리 실근의 개수 얘기할 때 우리 2차 방정식에서 뭐 얘기했어? 판별식 얘기했잖아. 판별식. 그쵸? 그렇기 때문에 각각 L1x, L2x, L3x에 대해서 판별식 얘기해볼게. 자, 첫 번째 L1x는 교점이 두 개, 실근이 두 개, 판별식보다 크다. 접할 때 판별식 뭐예요? 0이다. 그 다음에 안 만나. 그래? 그럼 실근이 없다는 뜻이잖아. 교점이 빵개니까.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작아. 이렇게 판별식 갖고 두 그래프의 위치 관계죠. 사실 만나냐 안 만나냐 이걸 표현할 수가 있다. 접하냐 여기까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얘는 특별하게 우리가 접한다라고 표현도 해주죠. 접한다. 얘네 두 개가 이제 만나는 거죠.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안 만난다 되는 거죠. 그럼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어떤 직선 그래프랑 2차 함수 그래프가 만나고 있다. 만날 조건 이런 표현을 쓰면 여러분 어디로 가시면 돼요? 연립하자. 방정식 연립해가지고 판별식이 접하는 경우랑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 생각해보면 어쨌든 실근이 존재할 조건이 되는 거죠. 교점이 한 개 이상 돼야 되니까 판별식이 0 이상이다. 두 개 합쳐가지고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만나는 케이스가 되는 거죠. 안 만나는 건 딱 이거 하나니까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제 연립한 방정식의 실근, 판별식 가지고도 두 그래프의 위치 관계를 설명할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제를 바로 가볼까요? 아까 예제가 나와버리네. 이거 지우고요. 다른 예제 가보죠. 자, 이번에 y가 주어져 있습니다. y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3
이라는 2차 함수와 그 다음에 직선 함수가 있어요. 직선 함수 y는 2x-1 이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도 아니고 안 만나는 경우도 아니고 뭐 있냐면 한 점에서 만나는 접할 때 이런 얘기를 할게요. 직선과 2차 함수가 접할 거야. 그럼 위에서 이 경우죠, 여러분들. 그죠? 접할 때 a를 구하라. a를 구하라. 실수 a고요. 그죠? 자, 그럼 여러분들 그림을 그려놓고 뭐 접한다, 막 여기저기 따질 수 있겠지만 일단 뭐 하라고?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가 한 개야. 접해? 그럼 뭐 하면 돼? 아, 연립한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구나. 그치? 교점의 실근이 한 개고 뭐 중복으로 두 개고 이런 표현이 아니라 이제 중근을 갖는구나 생각을 하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바로 연립을 하셔야겠죠. 일단 연립해야 돼. y 같다 라고 놓고 연립하시면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3은 2x-1 연립하시고 보기 편하게 다 옮겨줘. 이렇게 a-2x 플러스 4는 0이야 놓고 뭐 하면 돼요? 아, 너의 판별식이 0이야 이걸 표현해야 되니까 너는 a-2의 제곱 마이너스 4, 4, 16 너가 0이야 이렇게 되겠지. 따라서 a-2의 제곱이 16이니까 16 되려면 4, 4, 16이죠. 그러니까 a가 뭐가 되면 돼? 일단 양수로서는 6이 되면 되겠고 음수로서는 마이너스 2가 되면은 각각 만족하겠다. 그래서 판별식이 0인 거. 그러니까 두 연립한 방정식의 판별식 가지고 두 그래프가 접한다 라는 것을 표현해버렸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보죠. 자, 그래서 정리 fx, gx가 있습니다. 여러분한테 갑자기 lx가 아니라 그냥 또 다른 함수 gx라고 주어줄게요. 그래서 두 함수가 있는데 두 함수의 그래프도 있어요. 그래서 두 함수의 그래프가 있는데 두 함수의 그래프가 교점을 가져요. 근데 그 교점의 x좌표가 알파예요. 일단 fx랑 gx랑 두 함수의 그래프가 있는데 교점이 있고 그 교점의 x좌표로 알파를 갖는다라고 얘기하면 당연히 x좌표가 알파고 알파에 대응되는 y값, 즉 함수값이 f알파, 그 다음 g에 대응되는 함수값이 y좌표가 알파, g알파 둘이 당연히 같아야겠지, 교점이니까. 그러니까 f알파랑 g알파가 같다라는 걸 만족하고 자동으로 어떻게 하면 돼요? 아, 그 알파란 친구는 두 그래프를 연립한 어떤 방정식의 실근이 된다. 실수인해 이 된다. 이렇게까지 연결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꼭 직선함수뿐만 아니라 그냥 두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가 있어. 그 교점의 x좌표는 연립한 방정식의 실근이 된다. 여기까지 연결을 꼭꼭 시켜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2원으로 한번 가보죠. 자, x축과 2차 함수. 뭐지? 선생님 아까는 직선 아니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x축도 우리가 가장 흔하게 생각하는 직선 중 하나예요. 그죠? 너무 흔해서 우리가 직선이 아닌 것처럼, 직선 함수가 아닌 것처럼 생각해서 그렇지, x축도 직선 함수입니다. 그죠? 직선이에요. 어쨌든 x축과 2차 함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여기 써있네요. 그죠? x축의 방정식은 뭐예요? y는 0이다. 그죠? y축의 방정식은 뭐죠, 여러분들? 여담이지만 y축의 방정식 x는 0이죠. 그죠? 얘는 함수가 아니지만 어쨌든 x축의 방정식은 y는 0이다. 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럼 이참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x축과 이참수. 그래서 경우를 나눠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 경우 이참수가 주어져 있어요. y는 fx라고 좀 주어져 볼게요. y는 fx 라고 주어지고 그 다음에 x축 살짝 그려볼게요. 뭐냐면 우리 많이 그렸던 거야. 그러니까 두 근을 갖게끔. 일단 x축과 두 교점에서 만나게끔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그 다음에 각각 이제 경우를 나눠서 설명을 드릴 건데 뭐냐면 우리가 x축하고 얘기하기로 했기 때문에 x축의 방정식 y는 0 그래프 입장에서 표시를 할까? 이거요, 이거. 첫 번째 한번 표시할게. 이거 x축 얘도 y는 0이죠. 예, y는 0과의 교점수 누구랑 누구요? fx랑 y는 0하고의 교점수. 그 다음에 설명 드릴 건데 fx는 0
0이라는 것을 방정식을 만족하는 선생님 그냥 해라고 하면 되지 왜 만족하는 뭐 실수 x의 수 이렇게 얘기하세요? 얘기 드릴게요. 일단은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고 그 다음에 연립한 방정식 fx는 0 이렇게 얘기할게요. 무슨 소리일까? 각각 얘기해 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 그림에서 우리가 y는 fx와 그 다음에 y는 0 이라는 두 그래프죠. 여러분 두 개예요. 이렇게 y는 fx라는 그래프 하나랑 그다음 x축 또는 y는 0 이라는 두 그래프로 보시는 게 맞아요. 아까 직선은 사선 형태이고 얘는 x축 평행한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두 그래프의 교점 몇 개죠 지금? 여러분 눈이 있으면 보실 수 있죠. 여기 두 개예요. 알파 베타 두 개라고 충분히 알 수가 있죠. 그죠? 두 개라고 표현을 할게요. 자, 두 개다. 그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두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가 두 개야? 그래? 그러면 fx 먼저 생각을 해봐. fx는 0을 만족하는 실수 x의 수? 이게 무슨 뜻일까? 여러분 이 함수가 뭐예요? y는 fx죠. 그죠? 근데 fx 0이 돼? 그럼 y 값이 0 될 때잖아. 언제야? x축의 방정식 y는 0이잖아. 그치? 그럼 그걸 만족하는 실수 x의 수 몇 개일까요? 두 개지, 두 개. 이거 두 개지. 되셨죠? 알파, 베타 두 개라고 바로 아실 수가 있죠. 이해됐어요? 또는 fx는 0은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들? 봐봐요. y는 fx하고 여러분들 y는 0이라는 두 그래프가 있어요. 두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가 지금 두 개라고 알고 있는 상황이죠.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얘네들을 연립한 방정식의 실근의 수도 몇 개라 그랬죠? 우리 앞서 배웠듯이만 두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는 연립한 방정식의 실근의 수랑 똑같다 그랬지? 이해돼요? 그러면 얘네 연립하면 어떤 형태야? y 떼버리면 y 같다고 놓으면 fx는 0이잖아. 그치? 아 이게 그냥 그 자체 연립한 형태구나. 연립한 방정식 형태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죠. 아 그러니까 fx는 0을 만족하는 실수 x 실근이죠. 그죠? 얘 몇 개예요? 두 개다. 그치? 그러니까 이 우리 연립한 이 형태 말하는 겁니다. 연립한 방정식 fx는 0 입장에서 실근이 두 개니까 우리는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겠죠. 두 번째 이번에는 접할 때 한번 그려볼게요. x축 그 다음에 접하니까 이런 식으로 그리면 되겠지. 접할 때 y는 fx 일단은 y는 0과의 교점의 개수는 여러분 보시다시피 0개예요. 0개 이렇게 딱 하나 있죠. 알파라고 할까요? 이 0개 하나입니다. 그쵸? 그러면 연립한 방정식 fx는 0을 만족하는 실근의 개수가 당연히 0개 왜 그랬을까? 한 개죠. 한 개 실근의 수가 이제 한 개다 또는 이제 두 개 뭐 이렇게 이거는 이제 알아봐 두시고 중복으로 한 개다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연립한 방정식의 판별식 어떻게 될까 여러분들? D는 0이다 이렇게 얘기해 드릴 수가 있겠죠. 중근을 갖는다. 중근이다 중근 이렇게 표시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떤 경우가 있을까? 우리가 이차 함수가 x축보다 위에 붕 뜨는 경우가 있겠죠? 이렇게 위에 붕 뜨는 경우가 있겠죠. y는 fx 그 다음에 마지막이니까 한번 더 쓸까? y는 0 그러면 얘는 교점이 몇 개예요 여러분들? y는 0하고 교점, 수 그래프의 교점이 1개예요 그쵸? 그럼 fx는 0 만족하는 x가 도저히 없잖아 그치? 몇 개예요? 0개죠 교점의 개수가 1개야 실근의 개수도 0개야 그럼 판별식이 실근은 없으니까 0보다 작아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시겠다 그래서 사실 이제 실근이 아니라 서로 다른 두 허근이죠 여러분들 공부하셨겠지만 서다 두 허 여기까지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제 x축과 이차 함수의 관계, x축과 이차 함수의 x축을 y는 0이라는 또 다른 직선 함수의 그래프라고 생각이 가능하시면 이제 이차 함수의 x축과의 관계를 뭘로 얘기할 수 있다? 우리가 판별식으로 얘기를 가능하다. 마치 아까 우리 사선 형태였죠. 일반적인 직선과 이차 함수 형태 어려운 형태를 본 거지 사실은. 그치? 이게 좀 더 특수한 형태겠죠? 그래서 두 이차 함수랑 직선 함수의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는 실근의 개수가 됐잖아요. 마찬가지죠. 이차 함수 y는 fx하고 y는 0이라는 x축과의 관계를 통해서 x축과의 교점이 두 개야? 그럼 판별식이 0보다 커.
x축과의 교점이 1개야? 그러면 중근이니까 판별식 0이야. 교점이 없어? 그럼 판별식 0보다 작아.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게 돼. 연립한 방정식이 여기까지 진행이 가능하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예제 하나 갖고 왔는데 두 그래프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 빼기 3이란 이차함수, 위로 블록한 이차함수와 그 다음에 기울기가 음수인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란 직선함수가 교점을 몇 개 가질까? 얘네들의 교점의 개수가 몇 개일까? 그림을 그리지 않고 한번 구해볼게요. 자, 생각해보세요. 두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는 뭐랑 똑같다 그랬지? 그래프에 해당되는 방정식을 연립한, 즉 연립한 방정식의 실근의 수랑 똑같다 라고 했으니까 연립한 방정식의 실근의 수랑 똑같다. 방정식의 실근수. 그 실근수 어떻게 구해요? 2차 방정식이니까 판별식으로 판단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연립할게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다. 다 오른쪽으로 다 넘겨볼까요? 그러면 x제곱, 그럼 왼쪽에 0만 남겠죠? 0은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그러면 판별식 할 필요도 없다 얘들아. 완전 제곱식이니까 뭐예요 이거? 판별식 0이죠. 그쵸? 그럼 교점계수 몇 개예요? 중근이니까 한 개다, 한 개. 교점계수 한 개다.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여러분들? 접하는 상태죠. 접하는 상태로 교점의 개수 한 개가 된다. 그러니까 위로 블록하니까 이렇게 위로 블록하고 음수니까 이런 식으로 접하는 이런 형태로 한 개 갖는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래프를 방금 봐봐요. 우리가 그리지 않아도, 그려봐서 몇 개인지 알지 않아도 연립해서 판별식이 0이야? 그럼 접해. 이렇게 방정식으로서, 방정식 해 실근의 개수로서 그래프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예제입니다. 자, 두 그래프가 직선 y는 2x 플러스 b 라는 직선과 y는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3이라는 아래로 블록한 이차 함수가 있는데 일단 서로 다른 두 교점을 갖는데 그래? 보자마자 그럼 연립한 방정식의 판별식이 일단 0보다 크겠지 판단하시고 그 다음에 그 x좌표가 각각 마이너스 2랑 1이다 라고 했네요. 그때 a, b를 물었는데 일단은 x좌표 뭐였죠? 두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는 연립한 방정식의 실근 각각의 실근이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연립한 방정식의 실근이 각각 마이너스 2 하나랑 1 하나 이렇게 하나씩 나한테 주어졌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뭐 하면 될까요? 일단 연립하세요. 2x 플러스 b는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3이라고 연립이 되시죠. 자, 너를 연립했어요. 그럼 x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2 x 플러스 3 마이너스 b는 얼마다? 0이다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연립한 방정식 나왔다 그지? 그치? 이 연립한 방정식의 뭐가? 실근이 각각 마이너스 2랑 1이에요. 이러면 실근을 알았잖아? 2차 방정식에서 실근을 알잖아? 그럼 2차 방정식을 세우는 게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 실근이라고 말하는 순간 인수를 떠올리게 되고 인수 두 개가 주어진 것이고 최고차의 개수가 1인 걸 알기 때문에 저랑 이제 나머지 정리 공부하신 분들은 바로 얘를 이렇게 세울 수가 있습니다.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최고차의 개수가 1이니까 1 이렇게 만들 수 있다. 얘만 전개하시면 되겠죠. 너는 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죠. 뭐만 하면 돼요? 개수 비교하면 되죠. 여기에는 a 마이너스 2가 x 개수 1이 되니까 따라서 a가 얼마가 돼요? 3이 되고요. 여기는 3 빼기 b가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우리 b가 얼마가 될까요? 5가 된다. 바로 계산이 가능하시다 라고 될 수 있겠죠.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할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요 선생님, 근거계수의 법칙으로 구할 수 있잖아요. 그죠? 당연히 구할 수 있습니다. 합과 곱으로 구할 수 있죠. 합은 2-a죠 여러분들. 곱은 3-b죠. 합한 거는 마이너스 2에서 2를 더하면 마이너스 1이고요. 곱하면 마이너스 2니까 따라서 a가 3이고요. 따라서 여기서 b가 5다. 당연히 구할 수 있지. 근데 근거계수의 법칙이야.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인수정리, 나머지 정리 떠올려 보시면 얘가 인수로 갖는다. 바로 기억을 하실 거고, 그리고 2차 방정식을 세울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바로 개수 비교만 통해서 상등식이니까 개수 비교를 통해서 바로 구할 수 있다. 여기까지 알고 계셔야 돼. 항상 그렇지. 언어 하나만 딱 알아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시작이 뭐였는지를 생각을 해야 돼. 그렇지? 좋습니다. 자, 다음 예제 한번 해보죠. 점 2,4를 지나고 y는
지나고 2,4를 지난다는 뜻이야. 한번 자 지난다. 그럼 무슨 뜻이야? 아 뭔지 모르지만 대입해서 등식이 성립 바로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 지난다. 뭐뭐 위에 있다. 대입해서 등식이 성립해. 어쨌든 자 그리고 y는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7x 마이너스 4라는 위로 블록한 이차함수와 뭐한대? 접하고 있대. 누가? 어떤 두 직선이 있대. 그 두 직선에 뭘 구하는 거야? 기울기의 곱을 구한다 이런 얘기겠지. 그러면 살짝 그림을 그리면 위로 블록한 이차함수가 있고 뭐 2,4가 여기 있다고 칠까요? 좀 더 가까이 그려야겠다. 2,4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들. 2,4 이렇게 있을 때 얘랑 얘를 지나면서 접하는 잘 그려볼까 여러분들 이렇게 좀 어렵게 좀 매갈이 없이 그렸는데 어쨌든 접하는 두 직선이 이렇게 있는데 2,4를 지나면서 이차함수에 접하는 이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을 구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죠? 뭐 2,4는 이제 오른쪽에 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접하는 두 개의 직선이 나오고 그 두 직선의 기울기 곱하는 거다. 얘 기울기, 얘 기울기. 상황만 기억하시라. 라고 오늘 그림을 풀게 아니라서 이렇게 대충 그렸습니다. 자 그러면 천천히 한번 같이 가보죠. 자 일단 여러분들 직선에 대한 얘기잖아, 그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하라는 게 이제 직선의 기울기에 대해서 하라 그랬으니까 우리는 지금 뭘 몰라요? 기울기를 모르죠. 그러니까 기울기 m이라고 두죠. y는 여러분 잘 아시는 거 mx 플러스 n이라고 넣는 거죠. 그렇죠? 내가 궁금한 건 m이야. 그죠? 좀 표시를 할게. m을 몰라요. 일단 주인공이니까 이렇게 표시를 해둘게요. 근데 얘가 누굴 지나지? 2,4를 지나잖아. 그래? 2,4를 지나? 그럼 뭐야? 여기는 이 직선함수가 2,4를 x랑 y에 대입했을 때 뭐가 성립해? 등식이 성립한다는 뜻이잖아. 아 그래? 그러니까 y좌표에 4, x좌표에 2 더하기 n 이 관계가 성립한다는 뜻이잖아. 아 그래? 4는 2m 더하기 n이야. 그렇지? 근데 여러분들 이제 이런 m과 n의 관계식을 얻었는데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 주인공이 누구라고? m이 주인공이잖아. 그렇지? 그러면 여기 얘는 쩔이에요. 쩔이. 얘를 뭘로 표현해야 돼? m으로 바꿔 표현하겠지. m이 주인공이니까. 그죠? 그래서 n을 4 빼기 2 m이라 이렇게 고쳐서 여기 있는 이 스몰 n을 네이버를 없애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직선함수를 쓸 수 있지. 뭐라고?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놓는 게 아니라 2,4를 지난다는 이 조건을 반영하여 n 대신에 4-2 스몰 m으로 표현할 필요가 있다 라는 것이겠지. 되셨나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직선 함수가 여기까지 주어진 거야. 미지수가 m 한 개인 상태로. 즉 기울기가 끝까지 주인공인 거죠. 그죠? 자, 이 상태에서 뭔 얘기냐면 또 조건이 하나 더 있어. 뭐 한다고? 누구랑 접해? 2차 함수 위로 블록한 2차 함수랑 접해. 그래프의 상태가 접해? 그러면 얘네 둘을 연립한 누구랑 누구? 여기는 이 2차 함수랑 방금 구해낸 우리의 이 직선 함수를 연립했을 때 판별식이 얼마가 나와야 되지? 0이 나와야겠지. 왜? 접하니까. 이제 연립하러 갑시다. 자신 있게 이렇게 7x 4는 mx 플러스 4 마이너스 2m 이렇게 얘기하고 자 오른쪽으로 다 넘겨서 정리할게요. 좌변 0만 남겠네. 그치?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답이 나오게 될 거야. 계산이 복잡해 보여도 나오게 될 거야. 저한테 하는 말입니다. 어쨌든 2x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m-7x죠. 됐죠? m 빼기 7x 그 다음에 8-2m이 되겠다. 그치? 펜으로 쓰다 보니까 4 더해주고 마이너스 2m 제대로 다 넘겼죠? 오케이 다 넘겼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얘 판별식이 얼마가 나와야 되지? 0이 됨을 이끌어내야 됩니다. 따라서 판별식 구해볼까? 판별식은 b의 제곱 n-7의 제곱 마이너스 4 2 그 다음에 c 8-2m 이렇게 되겠죠. 계산하시면 m제곱 마이너스 14m 플러스 49 그 다음 마이너스 8 64 그 다음에 플러스 8 16m인가요? 계산이 약해. 이렇게 되겠죠. m제곱 마이너스 14m 플러스 49 빼기 64 플러스 16m 이게 얼마가 될까요 여러분들? 0이 돼야겠죠? 일단 좀 더 계산하자. m제곱 플러스 2m 희망이 보여. 그 다음에 마이너스 64니까 마이너스 얼마야? 15가 되나요? 그죠? 15가 된다. 너가
0이 나오겠다. 여기까지 생각 가능하겠죠. 어쨌든 D가 0이어야 되기 때문에 판별식이 0이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M에 대한 또 2차 방정식을 얻게 된 거죠. 판별식 구했는데 갑자기 M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왔죠. 여러분 보시면 당연히 어떤 욕구가 들죠? 뭐하는 욕구가 들어요? 인수분해 하고 싶은 욕구가 들죠? 인수분해 하면 M이 몇 개 나올까요, 여러분들? 실수인 M이 딱 2개 나오죠. 그러니까 왜 두 직선의 기울기가 이게 나온 줄 알겠죠? 두 직선의 기울기가 2개일 거 아니야, 그치? 각각 M1과 M2겠죠. 그래서 얘를 인수분해 하시면 M-3, M 플러스 5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구하고 싶은 두 직선의 기울기가 하나는 3이었고 하나는 마이너스 5라는 걸 알아요. 따라서 답은 M1, M2로 할까요? 각각 M1, M2를 곱한 게 마이너스 15다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이해되셨나요? 그쵸? 자, 이렇게 하시는 방법도 있고 M에 대한 2차 방정식이니까 사실 여러분들 두 직선의 기울기가 각각 M1, M2 이렇게 2개가 있다면요, 여러분들 우리 필요한 게 뭐예요? 곱만 필요하죠. 그쵸? 그래서 문제에 따라서는 여러분들 여기에는 이 식이 있잖아. 마이너스 15는 0이라는 이 식이 사실 인수분해가 안 될 수도 있어. 인수분해가 안 될 수도 있어. 정수 단위에서 또는 우리가 흔히 하는 단위에서는 안 될 수가 있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우리 필요한 게 지금 뭐야? 곱만 필요하잖아. 두 M1, M2 두 기울기 M1, M2가 각각 여기서는 근이잖아요. M에 대한 2차 방정식 근이니까 사실 두 근의 곱이라고 보시면 되겠지. 그러면 인수분해 할 필요도 없이 최고차항, 2차항의 개수분의 상수항의 개수, 즉 1분의 마이너스 15 바로 이렇게 그냥 구하실 수도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예제들은요 웬만하면 여러분들 다 푸실 수 있고 교재 갖고 있으신 분들은 이제 기초 유형에 해당되는 거 다 웬만하면 푸실 수 있고 해당되는 이제 예제는요 그 중에서 조금만 좀 신경 쓸 만한 문제 하나만 하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27번만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번 읽어보시죠. 필요할 것 같아서 여러분들한테 이거 확대시키고 싶은데 어떻게 하지? 잠시만요. 몰라. 기능을 모르겠어. 자, 이 상태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자, 27번 같이 한번 봐보시죠. 오랜만에 이거 필기를 켜가지고 자, 27번 이차항의 개수가 1인 이차함수 y는 fx가 나한테 정보 줬다 그지? 1이야. 그래? 그래? 그러면 일단 fx가 어떻게 생긴 거야? 이차함수 형태가 x제곱 어쩌고 저쩌고 생겼겠지. 자,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킬 때 y는 fx의 그래프와 y는 fx의 그래프와 그 다음에 x축이 만나는 점의 좌표. 잠깐만, x축이 만나는 점의 좌표? 이거 뭐야? y는 0이었잖아, 그지? 그래? 만나는 점의 좌표? 그치? 생각해봐. 얘들아, 여기 점의 좌표는 다 y좌표가 얼마겠니? 0이겠지. 그럼 뭐 물어본 거야? 얘네들이 만나는 이 점의 좌표는 사실 뭐가 중요한 거죠? x좌표가 중요한 거겠지. y좌표 어차피 다 0이잖아. 얘들 x축으로 만나는데 어떻게 y좌표 0이 아닐 수 있겠어? 그치? 결국 여기에는 y는 fx랑 x축이 만나는 뭘 구하라는 거예요? x좌표를 구하라. 그게 뭐라고 했죠, 우리? 연립한 방정식의 실근이라 했잖아. 이 얘기가 뭐예요? fx는 0이라는 최고차항 계수와 1인 2차 방정식의 실근을 구하여라. x축과의 교점을 구하여라. 여기까지 읽어내셔야겠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모두 구한 것은 다 0이잖아요. 지금 1번, 2번, 3번, 4번, 5번 선지 모두 다 y좌표 0이죠. x좌표의 실근 구하라. 연립한 방정식에. 그런 얘기 되겠습니다. 그죠? 자, 이제 천천히 한번 읽어보자. 자, 가족권. 2차 함수 y는 fx 그래프의 축의 방정식은 대칭축. 대칭축은 x는 2다. 그래? 정보 좋다. 그지? 그 다음에 나조건. 2차 방정식 fx는 마이너스 1이라는 이런 봐봐요. 2차 방정식이라고 써있죠? 그럼 2차 방정식 fx만 나온 걸까? 아니야. fx는 마이너스 1 이라고 하는 게 이게 통째로 2차 방정식인 거야.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렇게 쓰면 편해요. 또 fx 플러스 1은 0이라는 2차 방정식인 거죠. 이해돼요? 또는 얘가 연립으로 볼 수 있어야 돼, 여러분들. 이거 연립한 거 아닌가요, 선생님? 맞아. 연립한 방정식으로 볼 수 있어. 연립한 2차 방정식이죠. 왜 연립한 걸로 볼 수 있죠? 여러분들은 이 fx는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이렇게 읽어내야 돼. 이게 좀 쉽게 푸는 사람도 있을 텐데 저는 이걸 가볍게 볼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자, 얘를 이렇게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봐봐요. 얘는 fx는 마이너스 1 이것만 본 게 아니라 사실은 y는 fx와 y는 마이너스 1이라는 두 그래프의 방정식을 연립한 거로 보셔야 돼. 연립. 얘들 그럼 실제로 fx는 마이너스 1이 되잖아. 그치? 그럼 얘를 방정식 연립한 방정식이라고 보신다면 뭘 봐야 돼? 그렇구나. y는 fx라는 그래프와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1이라는 두 그래프가 어떻다라는 얘기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연립한 방정식에 지금 얘들아 잘 봐. 좀 집중하면 이제 보일 거야. 얘가 지금 뭘 가져? 연립한 방정식이 지금 뭘 가져? 판별식 0이라는 중근을 갖잖아. 뭐야? 연립한 방정식을 통해서 우리 뭘 할 수 있었지? 두 그래프의 관계를 알 수 있었잖아. 아 그래? 그럼 무슨 뜻이야? 여기에는 이 연립하기 전에 두 그래프의 관계가 어떻다는 얘기야? 접이다 이런 얘기겠지. 끝난 거죠. 그래프가 접해? 어디에 접해? fx라는 아래로 블록한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y는 마이너스 1이라는 직선에 접한다 이런 뜻이겠지. 그럼 그림만 그려놓으면 끝난 겁니다. 이차함수예요. 우리 fx의 대칭축이 얼마였죠? 위에서 나와 있었죠 아까. x는 2라는 대칭축이었죠? x는 2. 그죠? 그럼 여기 위에 무수히 많은 대칭축을 가는 아래로 블록한 이차함수 있을 것인데 하필이면 어디에 접해야 돼? y는 마이너스 1이라는 이러한 직선에 접해야겠지? 이 직선 y는 마이너스 1에 접해야 돼. 누가? 이차함수가 아래로 블록하면서. 그쵸? 그럼 그림 바로 그릴 수 있죠 여러분들. 이렇게 다른 색으로 할까? 접하니까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면서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접하시는 걸 알 수가 있죠. 누구죠 이거? y는 fx다 라고 얘기 드릴 수가 있겠죠. 이해됐어요? 그쵸? 선생님 근데 이제 또 어떤 친구도 질문해요. 선생님 그러면 내가 그래프의 관계도 알겠고 그래프 y는 fx가 뭐 대충 그쯤에 있는 거 알겠어요 선생님. 근데 선생님 대칭축이 2라는 것이랑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에 접한다 라는 것을 통해서요 선생님 어떻게 y는 fx가 여기 특히 이제 위 y절편이 어떻게 선생님 여기 위에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응? 뭐지? 무슨 얘기 하는 건지? 봐봐요. 무슨 얘기냐면 선생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잖아요. 제가 살짝 그릴게요. 접하면서 대칭축이 2면 선생님 이렇게도 그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치. f1x로 할게요. 네 얘기가 맞아. 그치. 접하면서 대칭축이 저렇게 나올 수도 있죠, 선생님. 그치. 훌륭합니다. 그죠? 아니, 근데 선생님, 저는 또 이렇게 생각했어요. 접하면서 대칭축이 선생님,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치. 네 말도 맞아. 선생님, 그럼 대체 뭐예요? 지금 보시면 x축과의 교점은 여기 초록색은 여기 1사분면에 다 있고 이 친구는 하나는 0이고 그거 더 크고 얘는 또 여기 있고 그럼 답이 다 달라지잖아요. 그래프가 이렇게 여러 가지인데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나한테 주어진 조건 얘를 활용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봐봐 여러분들 여기서 확실한 건 이거 하나는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뭐냐면 자 대칭축이 얼마다? 2다. 그 다음 여러분들 자 얘가 어디서 접하고 있죠? y는 마이너스를 접하고 있죠. 그럼 여러분들 최소한 이 이차함수는 누굴 지나요? 2, 얼마를 지날까요? 마이너스 1을 지나겠죠. 근데 얘가 뭘까 이거? 꼭지점이죠. 이차함수 꼭지점 2, 마이너스 1이죠. 그럼 여러분들 이제 중학교 때 배웠던 걸 생각을 해보시면 여기까지 할 수 있는 거야. 꼭지점이 2, 마이너스 1이야? 그러면 우리 이차함수는 바로 이렇게 쓸 수 있어. a에 2, 마이너스 1이니까 2 이렇게 낼 수 있죠. 꼭지점을 알 때 2차 함수를 세울 수 있죠. 표준형인가요? 뭐 그럴 것 같은데 어쨌든 근데 최고차항 개수가 1이니까 a라고 놓을 필요도 없죠. 그냥 x-2의 제곱 마이너스 1임을 아실 수 있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래프 하나를 확정할 수 있어. 뭐냐면 봐봐 우리가 방금 뭐 때문에 고민했지? y절편이 대체 여기 위에 있는지 여기 있는지 여기 있는지에 따라서 그래프가 달라진 거 그것 때문에 고민했잖아. 그치? 그래서 y절편 찾으면 돼. x에다 0을 대입하세요. x에 0을 왜 대입하세요? 여러분 y절편이 뭐예요? 그래프랑 y축의 교점이지. 그러면 그 y축에 있는 점들은 전부 다 x가 0이겠지. 그래서 당연히 이제 yx는 0을 대입해야겠죠. 대입을 하시면 y는 뭐가 나와요? 4-1 얼마죠? 3이죠. 뭐보다 커요? 0보다 크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찾는 그래프는 뭐 하나였다? 여기 있는 이 그래프 얘만 찾으면 됐었다 이거죠. 이 그래프가 맞다 이거죠. 이 보라색 그래프 y절편 양수인 이 친구만 답인 거죠. 나머지는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지. 선생님 그러고도 의문이 생겨요. 그럼 이제 뭘 찾아야 돼요? 아까 선생님께서 fx가 0되는 즉 y는 fx랑 x축과의 교점인 여기 있는 이 친구들을 찾아야 되잖아요 선생님. 여기 이거랑 요거 이 교점 두 개 찾아야 되잖아요. 이거 어떻게 찾아요? 그쵸? 이제 여러분들 이걸 가셔야 돼요. 뭐냐면 제가 누구랑 교점이죠? x축과의 교점이죠.
그러니까 바로 여기까지 가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방금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fx죠? 뭐 하면 돼? 이제 얘를 0이라고 딱 놓고 x만 찾아주시면 되는 거지. 이게 뭐야? y는 0과의 교점이고 연립한 방정식의 해가 될 거니까, 실근이 될 거니까. 따라서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4인데 1 빼서 3는 0이다 이렇게 나누시면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3으로 인수분해 되시고 각각의 x가 뭐예요? 1과 3이죠. 이 두 실근이 모이면 뭐야? y는 0과의 교점 x좌표 1, 3이 되는 거죠. 답은 그래서 1, 0, 3, 2. 그래서 여러분 간단히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사실은 그냥 좀 설명드리려고 정확하게 했습니다. 그래프를 그리는 것까지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사실 그냥 꼭지점 바로 찾고 방정식 는 0 찾으면 풀 수 있는 문제지만 여러분들하고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학상 우리가 이참수 했던 것 중에서 이번 시간에 마지막 E3를 해볼게요. 자, E2는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저 같이 하고요. 내용이 좀 달라서 E3를 먼저 하고 이걸로 이제 오늘 시간을 마지막 마무리할게요. 자, 이 단원의 이제 원래 이름은 이차함수의 이제 최대 최소예요. 여러분들 사실 최대 최소를 처음 듣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아래로 블록할 때, 그다음 위로 블록할 때, 아래로 블록할 때는 최소값을 갖고 최대는 없죠. 위로 블록할 때는 최대값을 갖고 최소는 없지, 그지? 그 정도로 이제 배워는 왔단 말이지, 그지? 근데 이런데 지금 이 고등학교 1학년 올라와서 배우는 이 단원에서의 내용은 이제 그냥 그렇게 최대값이 없다, 최소값이 또는 없다, 아볼, 위볼 이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그 x의 범위를 줄여버려요. 무슨 뜻이냐면 여기 써있듯이 이제 범위를 제한시킵니다, 여러분들한테. 이차함수의 x의 범위를 제한시킬 때, 그치? 그때 여러분들 어떤 그래프를 갖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때는 이제 최대값이랑 최소값이 둘 다 공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한된 범위에서는 제한된 그래프를 갖는다. x의 범위를 제한시켰으니까 당연히 2차 함수의 그래프도 토막난 제한된 그래프가 되겠지. 그럼 토막 났을 때는 최소랑 최대가 둘 다 존재할 수 있게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한번 시작해보죠. 자, 첫 번째는 이제 제한되지 않았을 때 우리가 배웠던 거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중학교 때. 자, 제한 범위가 아니에요. 제한된 범위가 아닐 때 아니야, 그렇지? 그러면 제한 범위가 아닌 모든 실수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를 이차함수를 일단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일반적으로 더 볼게. 대신 a는 0이 아니고 bc는 실수야. 여기까지 먼저 넣게. 이차항의 예수는 살아있어야지 당연히, 그지? 그래서 a는 0이 아니고 bc는 실수야. 두 가지지 얘들아. 뭐랑 뭐예요? a가 0보다 클 때랑 a가 0보다 작을 때겠지. 그래서 a가 0보다 커, a가 0보다 작아. a가 0보다 클 때는 뭐예요 여러분들? 이거 아볼이죠, 아볼. 아래로 블록할 때, 그 다음에 0보다 클 때는 위로 블록할 때, 이렇게 두 가지 체크해둘게요. 아래 블록하니까 이런 식으로 존재할 거고 대칭축이 존재하겠죠. 그 다음에 위로 블록할 때는 이런 식으로 존재하고 당연히 대칭축이 둘 다 존재할 겁니다. 그 대칭축은 여러분들랑 저랑 같이 상관 아니지만 중학교 때 마이너스 2분의 b예요 라고 이미 많이 공부하셨을 겁니다. 자, 그때 아래 블록하는데 뭐가 존재하지? 최소값이 존재하지. 그 다음에 위로 블록할 때는 뭐가 존재하죠? 최대값이 존재하죠. 그래서 여기 뭐가 존재해? 최소가 존재하고 얘는 최대가 존재하게 되죠. 어쨌든 방금 점 찍은 이 두 점은 뭐라 그러지 우리가? 각각 꼭지점이라고 하죠. 꼭지점이라고 언급을 드린다. 꼭지점. 그리고 이 꼭지점에 해당되는 x좌표가 대칭축이고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따라서 대칭축 x값에서 대칭축에서 뭘 가질까? 대칭축 여기 있는 여기 이거 말한 거 이거 대칭축에서 뭘 가져? 아볼이든 위볼이든 간에 어쨌든 대칭축에서 최소랑 뭘 갖죠? 최대를 갖는다. 대칭축의 x값이 정확히 하면 대칭축의 x값에서 최소나 최대를 갖는다. 여기까지 언급이 가능하겠습니다. 그죠? 여기까지면 끝이에요. 중학교 때 배웠던 거. 꼭지점을 배웠고 꼭지점의 x좌표. 사실 제가 이렇게 가르치긴 합니다. 자, 꼭지점의 x좌표는 사실 여러분들 마이너스 2분의 b라는 대칭축이죠. 그 다음에 그 꼭지점의 y좌표가 뭘까요? 함수값, 얘를 2차 함수에 대입했을 때 y값이죠.
그쵸? 꼭지점의 y좌표는 f-2분의 b다. 대입을 했을 때의 값이죠. 이차 함수에 대입했을 때 이 값이 뭐 최대 또는 최소다 이런 얘기를 지금 드리는 것이죠. 그쵸? 자, 좋아요. 일단 제한된 범위가 아닐 때, 모든 실수일 때는 다음과 같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의 물음은 그게 아니고 이제 제한된 범위일 때죠. 제한된 범위일 때, 제한된 범위에서 x가 제한돼요. 그때 이제 최대 최소를 얘기하겠다 이겠죠. 자, x의 범위를 제가 이제 왼쪽 끝을 x1이라고 놓고요. 그 다음에 x는 이제 모든 실수가 아니라 오른쪽 끝은 이렇게 한 개가 x2로 한 개가 존재하는 값이라 할게요. 그래서 왼쪽은 x 다시 쓸게 x1 그 다음 오른쪽은 x2 이렇게 한 개가 존재한다. 제한된 범위의 x에서 생활할게요. 자, 제목을 다시 읽어볼게요. 자, 제한된 범위에서는 제한된 그래프를 갖는다. 지금부터 이제 토막난 그래프들을 그리기 시작할 거예요. 자, 1번 우리가 압을 먼저 살펴보죠. 자, 아래로 올라갈 때 저랑 이제 2차 함수를 한번 그려봐요. 2차 함수가 이렇게 좀 넙대대하게 그리는 게 편할 거예요. 압을 한 상태 이런 식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당연히 2차 함수니까 뭐가 존재하겠어요, 얘들아? 당연히 뭐가 존재해? 대칭축이 존재하겠지? 그래서 대칭축 이렇게 가운데 중자 딱 써가지고 마이너스 2분의 b 이것이 존재한다고 얘기를 드릴게. 그치? 자, 이제 x1과 x2의 위치에 따라서 그래프가 어떻게 바뀌는지 우리의 제한된 그래프 얘랑 우리 제한된 범위에서 그래프가 어떻게 생길지 같이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x의 범위가 지금 다음과 같이 x1과 x2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천천히 한번 따라와 보시죠. 자, x1과 x2가 이렇게 제한되어 있어요. 자, x값을 표시하는 거예요, 지금. 자, x1이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x2가 이렇게 왼쪽에 존재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x값이 지금 x1과 x2 사이로 제한되어 있죠? 그러면 다 제한된 범위에서 뭐가 나온다? 제한된 그래프가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가 토막나게끔 이렇게 존재하게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존재할 거예요. 이만큼 이 초록색만 나의 그래프가 되는 거지. 어디서? x1과 x2라는 이 범위에서 x의 범위에서 2차 함수는 전체 다 검은색 볼 필요가 없어. 뭐만 보면 돼? 초록색만 보면 돼.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이 토막난 제한된 범위의 그래프에서 최대값은 어디서 나오나요? 보이시죠? x1에서 나오시는 게 보일 거야. 자, 여기서 최대값을 갖는 것이고 그 다음에 x2에서 최소값을 갖는 것이죠. m 이렇게 갖는다고 표시할게요. 자, 여기서 최대값, 여기서 최소값을 갖게 돼. 미니멈 갖게 될 거야. 자, 그 다음에 제한된 범위 x1, x2가 오른쪽에 치우칠 수도 있겠지. 이런 식으로. 다른 색으로 할까요? 이런 식으로 x1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x2 이렇게 존재할 수도 있겠지. 이제 그러면 우리 제한된 그래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파란색 그래프로 존재하게 될 거야. 그쵸?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 x1에서 뭘 가질까? 최소값을 갖고 그 다음에 이 제한된 파란색 그래프에서는 x2 오른쪽에서 최대값을 갖는 게 보여질 거야.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어떤 경우냐면 무슨 생각을 할까 고민하고 있었어. 이거 볼까? 자, 이번에는 이렇게 x1과 x2 가운데쯤 있을 때 할 수 있겠지. x1이 이제 대칭축에 좀 더 가깝고 그 다음에 x2를 조금 더 멀리 한번 잡아볼게요. 이렇게 멀어요. x2. 그럼 우리 그래프가 여기서부터 가까운 친구부터 살짝 아래로 내려갔다가 살짝 위로 이렇게 올라오게 되는 이런 친구가 되겠지. 살짝 아래로 내려갔다가 이렇게 제한된 그래프가 또 나오겠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헷갈리실까봐 여기 이제 확대를 하시면 여기만 살짝 확대를 하면 이런 느낌이죠. 여기 x1이고 살짝 내려갔다가 x2 이렇게 되는 이런 그림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x1 잘 안 보이실까봐 x2 그 다음 여기 대칭 축이 있게 되는 경우였죠. 됐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좀 조심해야 돼. 최대값은 어디서 나오죠? 이 제한된 초록색 그래프에서 녹색인가 어쨌든 이 그래프에서 x1도 아니고 대칭축도 아니고 어디서 나오죠? x2에서 나온다. 그죠? 여기서 나온다는 사실을 쉽게 찾을 수 있죠. 자, 그럼 최소값은 어디서 나오죠? 최소값은 x1이 아니라 어디서 나오죠? 대칭축에서 나온다. 대칭축. 여기서 최소값을 갖게 되면 검은색을 하겠다. 여기서 여러분들 여기서 최소값을 갖게 된다라는 사실을
아실 수가 있죠. 원래 제한된 범위 아닐 때도 최소값은 어디서 나왔죠? 여러분 나버릴 때 대칭축에서 나왔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서 최소값이 등장하게 되고 왼쪽 끝 x2에서 최소값이 등장하는 거를 알 수가 있다. 아, 대칭축을 포함할 때 특히 이제 아래로 블록하는 경우에 대칭축을 포함하는 구간, 대칭축을 포함하는 범위에서는 최소값이 범위의 양 끝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대칭축에서 나올 수밖에 없겠구나, 이 생각을 좀 하셔야 돼. 그래서 우리가 제한된 범위를 설정할 때 대칭축을 포함하는 경우는 최소값을 따질 때 조심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해야겠습니다. 그죠? 아볼일 때. 자, 이제 정리 한번 해볼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따져보죠. 자, 우리 그래프 보면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자, 최대값, 제한된 그래프에서 최대값, 그 다음에 최소값 얘기를 한번 해볼게. 최대값. 자, 최대값 x, 최소값. 최대값은요, 여러분 보시면 나오죠. 자, 첫 번째 왼쪽 끝,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른쪽 끝, 세 번째 오른쪽 끝. 보면 알다시피 구간, 또 이제 범위라고 하는 거, 구간이라는 말도 쓸 거예요. 자, 구간에 어디서 나오죠? 왼쪽 끝 아니면 오른쪽 끝이니까 양쪽 끝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최대값은 끝에서 나온다. 땡땡땡. 그죠? 근데 최소값은 좀 조심해야 되지. 얘가 최소값이 여러분들 범위의 양 끝, 구간의 양 끝에서만 나오나요? 아니죠. 거기서도 나오고 어디서도 나와요? 아, 우리 아까 대칭축을 포함할 때는 대칭축에서 최소값이 나오기도 한다. 구간의 양 끝만 있는 게 아니라 대칭축에서도 나온다 라고 한 거 들 수 있겠죠. 대칭축에서도 나온다. 근데 대칭축에서 나오는 경우는 어떤 경우였지? 그때는 이 구간이 뭘 포함할 때예요? 우리 구간이 x1부터 x2라는 우리의 구간이 누구를 포함할 때? 대칭축을 포함할 때, 대칭축 x값을 포함할 때 이 삼지창 모양 이제 포함된다. 집합 가서 배우실 건데 어쨌든 미리 한번 써볼게요. 대칭축의 x값을 우리의 구간이 포함하고 있을 때, 딱 먹고 있을 때, 그때는 최소값이 양 끝에서 나오지 않지. 무조건 대칭축이지.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가만히 보시면 여러분들 가장 작은 값이 어디서 나왔죠? 최소값이 전 구간이든 이제 구간을 자르면, 그러니까 구간을 포함할 때라든지 어쨌든 가장 작은 값은 우리 대칭축에서 나오시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의 범위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우리의 범위가 대칭축에서 멀어질수록 어떻게 되는지 봐봐요. 아래로 블록할 때 대칭축에서 멀어질수록 값이 어때지죠? 커지는 게 보이시죠? 대칭축에서 가장 작았으니까 얘가 가장 작은 값이니까 얘보다 멀수록 커지겠지. 반대로 대칭축에 가까울수록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작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정도 느낌만 좀 가져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아래로 블록한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위로 블록할 때랑 가볼까? 좀 지우고 하는 게 낫겠다. 자, 위로 블록할 때 한번 가보겠습니다. 샵을 했네. 샵 2. 자, 위볼일 때 위로 블록할 때 2차 함수에 대해서 이렇게 제한된 범위. 자, 위로 블록할 때 범위는 똑같아요. x1부터 x2라는 건 그대로 한번 더 볼게요. 자, 그래프 한번 잘 그려봐야지. 위로 블록하게.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랬다. 마찬가지 대칭축이 존재하겠죠. 이렇게 대칭축 존재하겠고, 자, 제한된 범위 한번 잡아보자. 자, 왼쪽에 x1, x2 한번 잡아볼게요. 여러분 익숙하실 겁니다. 자, 제한된 그래프 파란색으로 이렇게 나오게 됐죠. 이 토막난 게 우리 제한된 범위에 해당되는 제한된 그래프죠. 최소값 어디서 나오죠? x1에서 나오죠. 최대값은요 x2에서 나온 걸 알 수가 있죠. 자, 오른쪽에 있을 수도 있지. 우리 그래프가 여기서 x1, 그 다음에 여기 뭐 x2 잡아보시면 제한된 그래프 이 초록색으로 나오게 되겠고, 그 다음에 최대값은 왼쪽 끝 x1에서 나오고요. 최소값은 오른쪽 끝 x2에서 나오시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볼 거는 아까 이제 걸 해볼까? 여기서는 x1 한번 이렇게 잡아. 오, 두꺼워. x1, 그 다음에 요만큼 떨어져가지고 x2 구간을 이제 대칭축을 포함하게끔 한번 두껍지만 양해해 주시고,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우리 제한된 그래프가 어떻게 나오죠? 살짝 위로 올라갔다가 팍 꺼져버리는 그림자 세웠는데 어쨌든 이렇게 나오게 된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천천히 따져보면은 여러분들 최대값은 당연히 구간의 양 끝이 아니라 어디서 나와요? 대칭축에서 뭐가 나온다? 최대값이 나오게 된다 라는 사실을 아실 수가 있고, 최소값은 어디서 나오죠? 대칭축보다 조금 멀리 떨어져 있어야겠지. 왜? 대칭축에서 가장 큰 값이니까 얘보다 멀어야지 작아질 거 아니야. 그럼 x1이 아니라 x2에서 우리 최소값이 나온다, 이렇게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얘도 기왕이면 같은 색으로 칠하자. 이렇게. 안돼, 어쩔 수 없다. 여기 이게 최대값 이렇게 갖게 된다. 어디서? 대칭축에서 최대값을 갖게 된다 라고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피곤하니까 필기가 막 뭉쳐지네. 이해를 해주시고, 자 이제 정리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자 아까처럼 최대값 줄 때 맥스일 때랑 미니멈일 때 각각 보죠. 자 이번에 위로 블록할 때는 최소값은 무조건 구간의 양 끝에서 나오게 됩니다. 위 보일 때 우리가 아래로 블록할 때 지워버렸는데, 최대값이 무조건 구간의 양 끝에서 나왔던 것처럼 반대로 위로 블록할 때는 이제 최소값이 구간의 양 끝에서만 나올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구간 범위의 양 끝에서 나오게 된다. 여기서만 나오게 돼요. 그죠? 반대로 최대값은요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구간의 양 끝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지. 당연히 이제 양 끝에서 나오기도 하고, 여기서만 나오는 건 아니라 또는 어디서 나와요 여러분들? 대칭축을 포함했을 때는 그 대칭축에서 나오게 된다. 구간의 양 끝이 아니라. 근데 조건이 있었지. 이 대칭축이 어디에 포함될 때? 구간에 우리 정해진 이 구간 x1, x2라는 이 범위에 대칭축의 x값이 포함될 때 최대값은 구간의 양 끝이 아닌 대칭축에서 나오게 된다. 여기까지 정리 가능하실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대칭축에서 우리 위로 볼록할 때 대칭축에서 두 가지죠. 자 멀어질수록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멀어질수록 작아진다. 그 다음에 가까울수록, 대칭축이 무조건 가장 큰 값이었잖아 얘들아. 그러니까 되게 가까울수록 커진다. 커진다. 글씨 날리고 있어. 여기까지 아마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예제 한 3개만 풀고 이번 시간 완전히 마무리 하시죠.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됐어. 자 32번 같이 한번 가보시죠. 자 이차함수가 있는데 제한된 범위가 있다. 그래. 근데 뭘 할까? 제한된 그래프가 있겠지. 당연히 여기까지 생각해줘야 돼. 대칭축 포함하냐 안 하냐 중요해. 자 최대값과 뭐가 존재해? 최소값이 존재하죠. 일단 이차함수 아래로 존재해. 대칭축에서 뭐가 나올 거야? 최소값이 나올 거야. 그리고 최대값은 구간의 양 끝에서만 나와. 최소값은 대칭축을 포함한 경우는 거기서 나올 수도 있어. 여기까지 이제 생각했던 거를 계속 떠올리셔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구간이 지금 0부터 3까지라고 나한테 주어져 있어요. 그쵸? 그럼 우리 이 fx를 한번 대칭축을 포함해서 한번 그려볼 생각을 해야지. 자 여러분들 이거 그리는 방법 많지만 이 fx 그래프를 여러분 완전 제곱식으로 먼저 고쳐준 다음에 나머지 차이만큼 더해준 형태로 이렇게 써도 되죠? 그럼 얘 이제 y라고 딱 놓는 순간 얘는 대칭축이 1이고 꼭지점이 1,2, 최소값이 2인 2차 함수 한번 생각해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려버리시고, 여기가 얼마예요? 대칭축 x는 1, 그 다음 이 꼭지점 얼마예요? 1,2 여기까지 가질 수 있죠. 그쵸? 근데 나한테 주어진 지금 x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얘들아? 0부터 3까지죠. 그럼 여러분 0하고 3 중에 누가 더 1에 가까워요? 0이 더 가깝죠? 그래서 0을 좀 가깝게, 여기가 x는 0, 그 다음에 3은 멀리 그려. 여기 3 이렇게 겹치는데 신경 쓰지 마시고 이렇게.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래프가 쫙 나오게 될 거야. 이 파란색 그래프가 대칭축을 포함한 거 보이시죠? 그럼 여러분 최대값 어디서 나오죠? 3에서 최대값이 나오지. 최소값은 0 아니야. 어디서 나와? 여기 대칭축에서 최소값이 나오게 될 거야. 0에서. 이해됐어요? 그렇게니까 최대값은 뭐예요? f3이 되죠. 3을 대입했을 때 최대값, 그 다음에 최소값은 대칭축인 f1을 넣었을 때 f0이 아니라 이렇게 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f3은요 대입하면 9-6 더하기 3, f1은요 1-2 더하기 3, 그러니까 너는 12에서 6 그러니까 6, 너는 2 이렇게 되겠죠. 6하고 2다. 최대값 두 개 합하니까 답은 8이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33번. 자 x, y가 여기를 위로 움직인다. 그래. 근데 이게 왜 하지 갑자기? 근데 갑자기 또 제곱 더하기 제곱의 최소값 구하래. 선생님 이런 거 배운 적이 없는데요. 저 2차 함수는 y는 어쩌고저쩌는데 왜 갑자기 제곱이 나와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 무슨 얘기냐면 봐봐.
2x 플러스 y 플러스 3이 뭐야? 얘가 x, y의 관계식이고 직선함수잖아. 여러분 이제 함수 단에서 배우겠지만 함수란 건 이 x, y의 규칙을 나타내는 식이거든요. 그죠? 대응 관계를 나타내는 식인데 이제 자세히 배우겠지만 어쨌든 x, y의 관계가 2x 더하기 y 더하기 3은 0 이렇게 써 있으니까 y를 한번 x로 바꿔보자고 이런 식으로. 무슨 얘기냐면 우리한테 주어진 px, y를 한번 생각을 해봐. 자, px, y를 사실 이렇게 쓸 수 있다고. x,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다. 여기까지 쓰기가 가능하다 이거지. 그치? 이 점을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고 또 y 대신에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라고 쓰는 순간 여러분들이 여기는 2x 제곱 더하기 y 제곱이라는 값을 이렇게 쓸 수 있죠. 2x 제곱 더하기 y 제곱은요 사실 이거 아니에요? 2x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의 제곱이다 쓸 수 있죠. 얘를 좀만 더 풀었으면 4x 제곱, 6x 제곱, 플러스 12x죠. 플러스 9 이렇게 쓸 수가 있잖아. 결국 나한테 물어본 너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얘기는 너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 아니냐고. x, y 관계식을 줬고 y를 x로 이제 고쳐서 썼으니까, 그치? 그럼 6x 더하기 12x 더하기 9를 2차 함수 뭐 fx만 쓰면 지겹나? gx로 한번 봐볼까요? 그쵸? 그럼 결국 gx의 최소값 구하는 건 똑같잖아, 그치? 얘를 한번 여러분들 완전제곱으로 고쳐봐. 그러면 6에 x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3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쵸?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그죠? 그러면 이 그래프는 여러분 봐봐요.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고 대칭축이 얼마지? x가 마이너스 1일 때 대칭축을 갖고 그 다음 최소값은 얼마예요? 1, 마이너스 1,3이 꼭지점이니까 얘가 뭐예요? 제한되지 않은 x의 범위라면은 얘가 곧 대칭축에서 최소값 전체 최소값 미니멈을 갖게 되는 거지. 얘들 제한돼 있더라도 대칭축 마이너스를 포함하게 되면 최소값이 3인 것이고 얘들 여기선 지금 x의 범위를 제한한 적이 없죠. 그러니까 전체 범위에서 최소값인 3이 답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보셔도 돼요. 자, 6x 플러스 1 제곱 더하기 3 무조건 3 이상이죠. 사실 그래프 안 그래도 바로 3 이상이죠. 왜일까 여러분들? x 플러스 1 뭐예요? 실수죠. 실수 xy죠. 그래프니까 실수잖아. 그러면 어떤 실수의 제곱은 항상 뭐 이상이죠? 빵 이상이죠. 그러면 0 이상인 거 더하기 3이야? 그럼 당연히 3 이상이 되겠지. 최소한 3보다 크거나 같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최소값이 얼마일까? 3이다. 이렇게 바르게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바꾸는 표현도 공부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되셨죠? 이 36번도 같은 표현이죠. 여기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예제 35번만 하고 이제 끝내도록 할게요. 자, 35번 문제 여러분들 조금 힘들어 하시는 문제여가지고 갖고 왔습니다. 중국 유형에 해당되는 문제고 이번에는 2차 함수가 아니라 4차 함수네? 왜 4차 함수가 나왔지? 지금 몇 차예요? x 제곱의 제곱이니까 갑자기 4차 함수가 나왔다? 여러분들 4차 함수 그리라고 할까요? 그릴 수 있으세요 여러분들? 안 되죠. 그걸 그리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자, 저랑 한번 같이 가보시죠. 자, 여기 4차 함수지만 사실 여러분들 봐봐요. 괄호만 생각해보면 2차 함수처럼 생겼어요. 딱 괄호를 생각하라고 줬잖아요. 그죠?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저랑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1 이라는 값을 저랑 같이 얘를 t라고 한번 치환을 해보자. 치환. 왜 치환할까? 왜냐면 이렇게 치환하는 순간 저 위에 있는 x에 대한 4차 함수가 t의 제곱 더하기 6t 플러스 10이라는 t에 대한 몇 차 함수예요? t에 대한 2차 함수로 바뀌었다. 2차 함수로 바뀐 거죠. 그럼 이제 뭘 생각할 수 있어? 2차 함수니까 최대 최소, 특히 여기서는 최소값을 얘기할 수 있죠. 선생님 근데 이 최소값은 여기는 x에 대한 최소값이잖아요. 왜 t에 대한 최소값을 얘기하는 거죠? 어쨌든 치환했잖아요. 그죠? 이런 봐봐요. 어차피 y는 같아요. 치환을 해도 내가 이 범위에 여러분들 최소값을 구하면 그것은 여기 있는 이 함수의 최소값이랑 똑같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됐나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위에 있는 저 노란색 함수의 최소값을 바로 구하기 힘드니 t의 제곱 더하기 6t 더하기 12라고 함으로써 얘의 최소값을 구해서 제 최소값을 구한 거랑 상관이 없다, 다름이 없다를 표현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그죠? 치환은 그냥 다르게 표현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신 이건 신경 써야겠지. 자, 방금 우리가 t라는 문자를 사용해서 치환을 했기 때문에 이차함수로 바뀐 것인데 최소값이 똑같을 수 있지. 근데 대신 t는 우리가 만든 문자죠, 그죠? 이런 거 봐요. 만든 문자면 최소한 이 t를 우리가 범위는 구해야 된다. 선생님, t의 범위가 어디 있어요? 있죠. 여러분 봐봐요. 위식 노란색에서는 여러분 x의 범위가 나와 있나요? x의 범위 없어요. x는 그냥 모든 실수 전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t는요, 범위가 존재할 수가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잘 봐요. 여러분들 x는 모든 실수고요. 그 다음에 x제곱 더하기 2x-1의 범위가 있겠죠, 여러분들. 얘 최소값이 있을 거예요. 얘 범위는 뭐랑 똑같을까요? 우리 문자 치환은 t의 범위랑 똑같을 거야. 여기까지 생각을 해줘야 돼. 그럼 내가 만든 문자 t에 대한 범위는 최소한 써놓고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그치? 우리가 t라고 설정했으면 그 t를 이용하려면 그 t의 속성은 다 파악하고 이용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얘의 범위가 같다고 했으니까 얘의 범위는 똑같다는 사실 기억해야 돼. 근데 여기 이 식은 우리가 완전 제곱식 이렇게 쓸 수 있거든. 이해되세요? 그쵸? x 플러스 1 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쓸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x 플러스 1 제곱 마이너스 2는요, 여러분 이차함수 아래로 블록한 거로 생각해 보셔도 되고, 또 x가 실수 전체의 범위에 해당되니까 실수의 제곱 마이너스 2, 너는 최소한 얼마 이상이죠? 마이너스 2 이상이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 자동으로 따라서 내가 만든 이 t의 범위가 어디 이상이야? 마이너스 2 이상이야? 라고 바로 언급 드릴 수가 있는 거겠지. 이렇게 써놓고 시작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가보죠. 자, 우리가 구할 이제 y는 t제곱 더하기 6t 더하기 11 이렇게 한번 써보죠. 그렇게 t 플러스 3의 제곱 플러스 3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맞아요? 그죠? 그래, t제곱 더하기 6t 더하기 9 더하기 3이니까 그러다 대신 t의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대신 t는 마이너스 2부터 2 이상 이 범위에서 우리가 t에 대한 2차 함수에 뭘 구한다? 최소값을 구한다. 그러니까 사실상 무슨 문제야? 제한된 범위에 제한된 그래프에 대한 2차 함수의 문제다. 최대태소 문제다. 이렇게 바뀐 거다 보시면 돼. 아시겠죠? 자, 얘는요, 꼭지점이 마이너스 3,3이죠? 아래로 블록하니까 이렇게 생겼죠. t는 마이너스 3이라는 대칭축의 방정식이 있고, 꼭지점은 마이너스 3, 플러스 3일 거야. 여기까지 표현 가능하시죠? 그 다음에 나한테 우리 제한된 범위가 마이너스 2 이상이라는 범위니까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3보다 왼쪽이에요, 오른쪽이에요? 왼쪽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해당되는 거죠. 대충 이쯤이라 할까요? 이쯤이 t가 마이너스 2라고 할게요. 여기서부터 쫙 그려주시면 된다. 우리의 이차함수, 토막날 이차함수가 오른쪽 날개였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죠? 그쵸? 그럼 이 범위에서는 최대값이 있나요? 이 제한된 그래프는 최대값이 없어요. 그죠? 왼쪽만 딱 제한돼 있잖아요. x의 범위가, t의 범위가, 그지? 그럼 뭐만 존재해? 이 초록색 범위는 미니멈, 최소값만 존재하고 우리가 찾는 게 딱 그 미니멈이죠. 그죠? 얘 어디서 나와요? 있잖아, 마이너스 2에서 나온다고 써있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우리의 y 값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되겠지. 여기 이 친구. 그죠? 대입하시면 1 더하기 3 얼마예요? 4다. 그러니까 이 초록색은 4 이상이다 라는 얘기죠. 전부 다 4 이상이야 이런 얘기겠지. 됐죠? 그러면 여기에는 t로 고친 2차 함수의 최소값이 4니까 너를 단지 다르게 표기한 것 뿐이잖아. 이 노란색을. 그치? 이 노란색의 최소값도 얼마란 얘기죠? 4란 얘기다. 답은 4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랑 같이 한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2차 함수에 대한 내용이었고, 이제 두 개로 쪼갤 거예요. 그래서 이거 푸시고 다음번에 이제 두 번째 강의도 같이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셨던 내용까지 복습 열심히 하셔야 될 겁니다. 아마 모르는 부분도 있을 거니까 이런 다시 쭉 보시고 다음 시간에 이제 차이 함수라든지 그 다음에 2차 함수처럼 안 생겼는데 2차 함수처럼 봐야 하는 그런 문제들, 그런 개념들 같이 공부할 거니까 쭉 복습 열심히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기초유형, 중급 유형 해당되는 것까지는 다 풀어주시고요. 고생하셨습니다.